Edify라는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생성한 영상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약 1년 전의 결과였고요. 지금은 그 사이에도 발전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3D 그리고 심지어는 움직이는 3D인 4D 에셋까지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생성이 많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또 다른 예시이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리고 언더라잉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새로운 에셋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외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인류의 도움을 위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예쁜 영상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은 사실 이 인버스 프로블럼, 영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영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인페인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저희가 영상의 모든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페인팅은 이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을 채우는 문제를 인페인팅 문제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인페인팅 문제에 있어서는 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지만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르는 픽셀 정보는 어떤 정보를 채워도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모두 feasible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feasible 솔루션이란 말이 되는 솔루션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꼭 좋은 솔루션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밑에 나뭇가지가 있고 새의 머리 부분이 잠깐 보이는 것을 보고서는 저희가 어떤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배경은 초록색일 것이고 나뭇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가운데 새의 몸통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제가 prior knowledge라고 부를 건데요. 이런 prior knowledge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빈 정보를 채우는 것, 가능한 솔루션은 무한히 많지만 그 중에서 좋은 솔루션을 잘 고르는 것을 인버스 프로블럼을 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인페인팅은 어떤 제너럴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이고요. 이거를 제너럴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클린한 저희가 모르는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징 시스템을 통과해가지고 커럽션이 되면서요.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낀 어떤 디그레이디드 메저먼트인 Y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런 Y라는 것밖에 모를 때 우리의 목표는 Y로부터 X를 다시 얻는 일을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딥러닝이라는 것의 예시인데요. 인페인팅과 딥러닝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문제들이 이 이미징 시스템을 갈아 끼면서 발생하는 차이일 뿐이지 수학적으로는 모두 다 이퀴벌런트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스페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지만 과학과 공학을 관통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료 AI에 대해서 말하러 와가지고 왜 이 인버스 프로블럼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냐면요. 메디컬 이미징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포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종종 검사하게 되는 것이 이제 CT랑 MRI가 될 수 있을 텐데요. CT 같은 것은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3디멘셔널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CT라고 하고요. MRI 같은 경우는 K-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공간에 어떤 정보를 하나하나 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를 얻는 과정을 MRI 스캔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잘 얻어야만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라든지 혹은 테크니컬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T를 얻을 때 360도에서 정보를 완벽하게 일정하게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빈 정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빈 정보를 채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버스 프로블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 모두 그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빈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빈 부분을 잘 채우는 것은 결국에는
사전 정보라고 하는 prior knowledge를 어떻게 잘 incorporate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오늘 제가 주장할 내용은 이 prior를 배우는 방식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굉장히 파워풀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논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의료 AI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왔으니까요. 인페인팅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MRI 관점에서 이 인버스 프로블럼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MRI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얻게 되는 과정은요. 이미지 자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K-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후리에 도메인에서의 어떤 정보값들을 한 줄 한 줄 얻어가지고 이 네모를 채운 다음에 그걸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줄 한 줄 얻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줄 한 줄 얻을 때마다 MRI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얻는 경우는 테크니컬하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언더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그 네모의 일부분만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얻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봤을 때 이미지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런 언더 샘플드 메저먼트, 빠르게 얻어진 정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리 샘플드 영상의 퀄리티를 따라가게끔 하는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 저희의 목표는 이걸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prior knowledge라는 것이 이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prior를 어떻게 하면은 잘 컨스트럭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겠죠. 실제로 MRI 영상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이 prior가 발전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기존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컴프레스 센싱이라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의 특성이 좋은 이미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더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정의를 해가지고 핸드크래프티드 프라이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제 컴프레스 센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대두되면서 지도학습 기반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로 매핑하는 어떤 이런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방식이 그 다음에 대두되었고, 이제 오늘 제가 논의할 방식은 그것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프라이어를 핸드크래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프라이어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prior라는 것을 논의를 할 때 그 prior probability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 x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 x,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의 prior probability는 px라고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그 px의 값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MRI 영상이 좋은 퀄리티의 MRI 영상이 있다면 그것은 리얼리스틱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prior probability가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MRI 영상의 퀄리티가 안 좋다면 그것은 실제로 MR 영상일 확률이 덜 probable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ior probability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는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확률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하고요. y라는 메저먼트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이 y가 주어졌을 때 그 클린한 이미지가 맞느냐, 이게 그 좀 더 센 조건인데요. y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가 맞는 경우에는 posterior probability가 높을 것이고, 만약에 퀄리티가 낮다면 posterior probability가 낮겠죠. prior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x가 하이 퀄리티 영상이지만 y에 대한 메저먼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posterior probability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prior probability가 높은 것과 measurement 컨디션이 맞는 것.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자면 posterior probability는 두 개의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likelihood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measurement consistency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밌는 점은 인버스 프로블럼 세팅에서는 이 likelihood는 항상 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RI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메저먼트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이 likelihood는 전부 다 그 explicit하게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rior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x가 얼마나 probable한지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컴프레스 센싱, 슈퍼바이즈 러닝, 오늘 논의할 제너러티브 모델링은 이 px를 어떻게 잘 모델링할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컴프레스 센싱이 이런 prior probability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알아보자면 컴프레스 센싱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p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이 리얼리스틱한 MR 이미지는 어떤 웨이플렛 도메인이라는 데에서 스파르스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스파르스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맞추고 그다음에 웨이플렛 도메인에서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스파르스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라이어 정보를 디스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리컨스트럭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의 단점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리얼리스틱한 MR 이미지가 뭐 스파르스 웨이블렛을 갖고 있다 혹은 스무드 이미지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MRI 이미지의 특성을 전부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익스프레시브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영상의 특징이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어댑트할 수 있지 않다는 단점도 있고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딥러닝이 대두되면서 지도학습이 많이 이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프라이어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플리시트하게 어떤 커럽티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클린 이미지로 매핑하는 함수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 함수가 프라이어를 임플리시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어떤 학습을 진행시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프라이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도 힘들 뿐더러 실제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조금 떨어진 테스팅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서론이라고 해놓고 서론이 굉장히 그 발표의 메인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제너레티브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레티브 모델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많이 심플리파이해서 제너레티브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새로운 샘플들을 뽑을 수 있는 모델들을 딥 제너레티브 모델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플을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이 딥 제너레티브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모던 제너레티브 모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경우로 트레이닝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요. 특히나 텍스트와 이제 페어되는 경우가 많은데 텍스트가 컨디션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를 샘플링할 수 있도록 포스테리어 제너레티브 모델이 많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픈AI의 달리3라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제너레이트한 영상들인데요. 제가 준 프롬프트는 어떤 영상의학과 레지던트가 있을 때 레지던트가 벽에 걸려 있는 어떤 복부 MRI의 앱노멀리티를 가리키는 그 영상을 제너레이트 해라 라고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영상들이 생성되는지를 본 것인데요. 사실 이 프롬프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은 정말 무수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드리고 있는 것처럼 포스테리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프로버블한 정답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지금 모던한 제너레티브 모델이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인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전 토큰이 들어왔을 때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 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전 저희가 유저가 주는 퀘어리를 Y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너레이트 되는 것을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Y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X가 정답 하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로버블한 샘플들이 많이 존재할 뿐이고 저희는 그것을 샘플링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던 제너레티브 모델이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인버스 프로블렘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는 제너레티브 모델링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어를 따로 학습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이클리후드가 있을 때 그것과 잘 결합해가지고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MRI도 마찬가지로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포스테리어 샘플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까 LLM이나 어떤 이미지 생성 모델들처럼. 근데 저희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상이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떤 그 메저먼트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보통 이미지 하나를 보죠. 하나를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영상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여러 샘플들의 민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피처들이 에브리지 아웃 돼가지고 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옵티멀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각각의 샘플들의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 샘플들을 뽑고 난 후에는 그냥 그것의 민을 때려가지고 평균적으로 얘가 어떤 영상을 나타내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샘플들 간의 베리어빌리티를 보면서 모델이 어디서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퀀티파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메디컬 이미징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이 P theta of X라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 of Y given X 같은 경우는 인버스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인퍼런스 타임에 플러그인만 해가지고 그때그때 어댑트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를 학습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깊게 할 것은 아니고요. 요새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방식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라이어를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요새 가장 로버스트하고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퓨전 모델이고요. 디퓨전 모델의 장점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했다가 빼는 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인해서 prior probability를 다이렉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얘가 prior probability를 모델링 할 수 있는지는 논의하지 않겠지만 이것으로 prior probability를 대체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그것을 prior probability로 대체 가능하다. 그런 prior probability가 학습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posterior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면요. 저희가 measurement condition Y가 없고 그냥 기존에 학습된 디퓨전 모델만 있다면 그냥 이 위에 있는 디노이징만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랜덤한 이미지 X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MRI 리컨스트럭션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given Y에 대해서 이 정보에 해당하는 X를 샘플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알고 있는 MRI 스캐너에서의 정보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 그 likelihood라는 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인젝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 인젝션을 해주는 것과 디노이징을 하는 것, 이 두 사이에 를 이터레이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prior probability를 디퓨전 모델로 모델링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likelihood information은 추가적으로 inference time에 인젝션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MRI에서는 이 measurement condition Y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캐너에 따라서 또는 뭐 다양한 circumstance에 따라 가지고 Y가 갖고 있는 정보의 캐릭터리스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학습할 때에는 이 Y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이용할 필요 없이 X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prior probability를 학습한 후에 인퍼런스에서만 Y에 대한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 좋은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수적인 내용을 많이 논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해봤을 때 그 하나하나의 샘플들과 그 이전 방식들의 그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비교해봐도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리컨스트럭션의 퀄리티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그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가 영상이 있는 과정에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물론 좋지만 더 뛰어난 부분은 이 제너티브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얻어진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이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어떤 패톨로지 디텍션을 시켜봤을 때도 실제로 풀리 샘플드 영상에 거의 버금가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파워를 특히나 이런 곳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어 트레이닝 부분과 인퍼런스 부분을 완전히 디스조인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딥러닝 기반의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의 방식들은 저희가 학습한 어떤 데이터셋과 조금만 디비에이션이 있어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디퓨전 모델은 Y에 대한 정보는 결국엔 인퍼런스 단에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패시티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샘플링을 여러 개 해가지고 uncertainty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런 제가 오늘 MRI 리컨스트럭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메디컬 이미징의 방법에서도 똑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그 라이클리후드 부분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범용적인 파운데이셔널 모델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제가 오늘 많은 메디컬 이미징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인버스 프로블럼으로 캐스트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어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라는 것을 논의를 했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프라이어를 잘 디파인 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어가 잘 디파인 된 다음에는 적어도 인버스 프로블럼 세팅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이클리후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다를 알아보았고, 지금도 이미 기존의 CS와 딥러닝 기반의 방식에서 많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한 방식으로 트랜지션이 진행 중인데, 아마 앞으로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